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경기 침체 대비 미국 인버스 ETF, ETN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순서는 지수, 그리고 원자재, 산업, 국가별 ETF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대표 기업에 대해서도 일단 좀 간략하게 미국 대장주들이 있죠. 대장주들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어쨌든 지금 인버스에 대한 내용 자체 ETF를 가져온 이유는, 자, 지금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기회가 될 수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기다리시는 분들, 그냥 계속 물 타는 관점이나 아니면 버티기로 지금 시장 흐름을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거를 좀 찾아보시면서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먼저 지수 인버스 ETF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이미지 같은 거는 좀 마땅히 넣을 게 없어서 일단 좀 무슨 교과서처럼 좀 만들어서 좀 재미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중간중간에 ETF 뭐 차트 같은 경우는 좀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일부러 길이 좀 짧게 중요한 것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하실지라도 참고 해두시면서 이런 부분들 참고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이제 현재 메모장이나 캡처 이렇게 지금 TV로 보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이제 캡처를 해서 이런 티커들은 한번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입력을 해두시면 나중에 찾기 굉장히 좀 편하겠죠. 그래서 나스닥을 기준으로 내가 매도의 수익을 내보겠다. 하락을 더 크게 지속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겠다. 아니면 S&P를 가지고 내가 해보겠다. 다우나 러셀로 기준으로 아마 추가 하락에 대한 관점을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한번 저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TQQQ는 3배 정배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에 따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수가 상승에 따라서 3배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 3배 기준으로 가져가는 건데, SQQQ 같은 경우는 TQQQ의 이제 정확하게 인버스 되려
3배만큼 지금 현재 매도세가 나오는 비중, 하루에 뭐 나스닥이 떨어져도 1% 많으면 정말 많이 충격 주면 뭐 한 달에서 아니면 뭐 3달 중에 한 번씩 출연을 하는 게 한 5%대 낙폭을 한 번씩 보여주죠. 그럴 때마다 이제 단기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데, 자, YTD를 기준으로 지금 좀 보신다라고 하면, YTD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올해 일단은 첫 증시 개장일 기준으로 현재 지금 상승 혹은 하락률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올해 만약에 1월 1일부터 지금 올해가 첫 거래일이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만약에 첫 거래일부터 시작해서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수익률이 약 5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3배다 보니까 어쨌든 50%가 넘는 수익을 보여줬고요. 밑에 보시면 지수에 대한 그냥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0%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얘랑 3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3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횡보나 이런 구간대에서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벽하게 딱 3배다, 2배다. 이거는 아마 ETF 이제 레버리지 배수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가 조금 더 편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S&P 지수 인버스 같은 경우는 티커 SH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인버스에 대한 ETF다. 배수를 지금 가져가진 않고,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약 10% 정도의 지금 수익을 가져갔고요. 어쨌든 가중지수라는 게 좀 붙기 때문에 완벽하게 현재 지수랑 100% 지금 떨어진 만큼 100% 가져간다는 건 아니에요. 조금의 차이는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밑에 SDS 티커 같은 경우는 2배다 보니까 확실히 2배 정도 수익률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3배. 변동성이 그렇게 확실히 낙폭을 지금 나스닥이 제일 크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S&P 다우 순이죠. 일반적으로 변동성도 그렇고 상승폭 하락폭에 따른 내용 자체를 보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다우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전체 3대 지수,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다 3대 지수가 낙폭을 크게 가져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3배 인버스 기준으로 지금 16%. 그래서 티커는 STOW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얘는 3배, 얘는 레버리지 없이 인버스 기준으로 약 6.59%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셀도 지금 뭐 그렇게 크지는 않죠. 지금 일단은 기본 레버리지 인버스 같은 경우는 RWM 티커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RTY 같은 경우는 3배 인버스인데 수익률이 거진 3배 정도 딱 맞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티커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해서 일단은 첫 시간 지금 설명드리고 있고요. 자, 두 번째도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준비한 거는, 자, 일단은 대표적으로 지금 준비한 게 지수 인버스, 지수를 지금 현재 나스닥 지금 S&P 다우 러셀을 기준으로 해서 가져온 내용이고, 그냥 티커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고, 지금 단계에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지금 좀 하락을 장기간 투자하자, 이미 지금 반년 동안의 낙폭을 크게 가져갔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0% 이상 지금 낙폭을 가져갔다 보니까 이거랑 좀 비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이 현재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일단 소개는 드리는데 이미 좀 타이밍을 1월, 2월, 3월 내에서 좀 가져가면서 좀 장기 대응을 보시고 지금 일단은 언제 청산해 볼지 타이밍을 잡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낙폭을 많이 가져간 상태에서 저 추가 하락에 대한 관점보다는 지금 현재 횡보나 상승에 대한 관점이 있죠. 그럼 제가 이걸 소개드리는 이유는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충분히 갑자기 뭐 러시아가 뭘 했다, 아니면 코로나 중국에서도 뭘 했다, 이슈가 조금 더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단기적인 대응을 보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시고요. 완전 장기적으로는 계속 지금 고점 대비 80% 떨어질 것 같아, 90% 떨어질 것 같아 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확률상으로. 그래서 일단 좀 단타성 대응으로 하루에서 뭐 3일 내에 정도의 청산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는 종목으로, 단타성 종목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자, 지수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원자재 인버스. 원자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는 더 탄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수라는 것 자체는 무조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상승, 매수에 대한 관점을 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매도에 대한 관점, 하락에 대한 관점을 숏이라고 표현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수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장기간의 뷰를 봤을 때 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숏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낙폭 자체를 주더라도 이게 단기적인 눌림이라든지 뭐 버블, 뭐 닷컴 버블 기존에 있었던 리먼 사태에서 단기적으로 낙폭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 자리값을 여태까지는 다 회복하면서 상승을 가져가죠. 왜냐하면 그렇게 결국에는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하락을 계속 가져간다는 거는 경기 침체 그리고 뭐 대공황까지 뭐 생각하면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수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올리려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숏 하락은 짧게 상승은 길게 보는 게 일반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원자재는 좀 다르죠. 원자재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금 이미 오일이랑 골드, 뭐 팔라듐, 니켈 뭐 할 것 없이 강한 상승, 곡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현재 지금 시장 전 세계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언제든지 변화하는 지금 현재 시점에 따라서 매수든 매도든 좀 자유롭게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원자재 ETF, 인버스 ETF를 준비를 했는데 오일 인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지금 들어와 있는 추천주입니다. 이미 지금 고점 대비 낙폭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다시금 단기 상승을 보여주면서 수익률이 거의 뭐 제자리 걸음에서 약수익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원하는 가격대까지 $100 아래까지 좀 떨어지는 걸 좀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좀 시장을 좀 바라보는 거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쉽지 않다. 라는 거 얘기 드리고 싶고요. 현재 어쨌든 오일 가격대를 지금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관점도 당연히 있고요. 하락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방문을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좀 설명드렸던 시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거죠. 사우디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맹비난을 하다가 오일 가격이 절대 지금 바이든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죠. 전략 비축유 푼다, 에탄올 함량까지 늘려가면서 친환경 정책을 가져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에탄올 함량이 늘어난 원유, 휘발유, 경유 같은 경우가 사실상 희석시켜서 가져가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양 자체가 비중이 이제 10% 더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더 다운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마저도 공격적으로 했지만 오일 가격의 하락을 가져가진 못했어요. 지금 현재 모든 인플레이션의 가장 1순위는 저는 오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일 가격 낮추는 거에 어쨌든 정책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 노력하는데 실패를 했다 보니까 이번 사우디 방문 때 한번 좀 의미 있는 얘기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냥 오일 가격이 어느 정도 진정을 하면서 100 언더까지는 보여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인버스 하락에 대한 투자인데 KOLD입니다. 티커는 천연가스 역시 단기적으로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보셨을 때 어쨌든 뭐 노르드 스트림 맞고 러시아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최대 생산량을 지금 뽑아주고 있는 천연가스 거의 전 세계 거의 탑급이죠. 그래서 천연가스 자체를 통제를 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등락폭이 굉장히 큰데 이거를 선물 대행으로 가져가긴 정말 힘들어요. 선물 하나 두 개 계약으로도 본다라고 하면 뭐 하루 등락폭 자체 금액이
일반 개인이 버티기는 굉장히 힘들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금액대 뭐 하루 뭐 10%뭐 30% 변동성까지 보면 그만큼 안정적인 금액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과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인버스의 메리트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달러의 지금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상황 속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인버스를 노려볼 만하겠죠. 달러의 지금 고점이 계속적으로 깨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달러 인덱스의 고점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자리값들에서는 단기적인 금 인버스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은 인버스 같은 경우는 금이랑 보통 커플링 흐름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초 지금 현재 가파른 상승을 지금 좀 원자재 가격이 이제 가파른 상승이 너무 많이 올랐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인버스 원자재들 ETF들이 상장 폐지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살아남은 종목들만 지금 인버스 기준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인버스 이제 각각의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일 가격이 이렇게 상승이 됐는데 내가 올해 초부터는 그래도 거의 100 근처까지 왔으니까 오일이 하락을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매매를 했으면 SCO 같은 경우는 2배 인버스예요. 그래서 올 초 기준으로 뭐 가져갔다고 하면 마이너스 65% 손실을 가져갈 수 있었던 ETF입니다. 지금 이미 마이너스 65%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타이밍에서는 얘 기준으로 차트가 이만큼 떨어졌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반등 타이밍을 좀 노릴 수가 있겠죠. 모든 차트의 흐름 자체는 항상 상승이나 무조건 하락보다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파동의 성질을 가져가고 있고, 이런 게 일봉상, 주봉상, 월봉상 표현을 보더라도 이러한 파동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을 가져갈 수 있고, 오일도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대 낙폭을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일 인버스까지 지금 일단은 설명드리고요. 천연가스 인버스부터 다음 시간에 지금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는데요. 네, 천연가스 인버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티커는 KOLD입니다. KOLD인데 2배로 역추정해서 가져갔는데 올 초부터 가져갔으면 얘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88%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폭등할 것이다라는 건 어느 정도 예측을 계속적으로 지금 가져갔다고 하면 올 초 기준으로 아마 전쟁에 대한 관점으로 보셨어도 괜찮아요. 노르드 스트림 관련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도 확실히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쇼크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일단 좀 매수 대응이 더 어울렸던 거죠. 매도가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일단은 BYR 같은 경우는 추천을 드렸었는데 수익률이 뭐 60% 70%까지 넘어왔었죠. 그때. 근데 이제 얘는 어쨌든 2배 역추종하는 기준으로 지금 마이너스 88%나 가져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선물로 대응하셨을 경우에는 정말 힘들고 좀 장기적인 관점 잘못 봤다가는 정말 큰 손실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ETF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 같은 경우는 GLL 같은 경우 네, 금 하위 지수 이제 2배 1일 수익을 역추종하는 2배 인버스 ETF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인버스 기준으로도 올 초 기준으로 변동성이 많이 없었죠. 그러니까 상승이든 하락이든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금, 은까지 지금 설명드리면 얘 같은 경우는 되려 인버스 기준으로 수익이 난 구조입니다. 6.6% 2배 인버스 기준으로. 그래서 약간 커플링이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고 여기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자, 일단은 원자재는 지금도
우리가 선물 대행으로 일단 좀 일반적으로 가져가는 오일, 천연가스, 금, 은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뭐 팔라듐이나 뭐 이러한 지금 니켈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따로 정배열로 이제 차트로 이제 좀 설명드리고요. 대표적인 종목을 좀 가져가고 많이 거래가 되는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엔 일단은 계속 인버스 얘기만 하면 지겨우니까 중간중간에 해외 기업 주요 일단은 현재 상황 브리핑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첫 시간으로 지금 봤을 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기업들의 이제 현 상황을 일단 좀 한번 보시고요. 침체기에도 강할 또는 장기적으로 큰 성장을 보일 투자처를 한번 찾아보자는 식으로 일단 좀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애플이죠. 제가 여기 방송 새벽 방송에서도 이제 언급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애플이나 지금 테슬라는 제가 생각하는 저점까지는 안 왔고요. 애플은 정확하게 왔습니다. 제가 131짜리 값에서부터 121까지 일단은 부분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자리값으로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첫 자리값까지 터치하고 나서 반등을 좀 크게 보여줬어요. 하지만 아직 최근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다시금 상승 탄력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겠죠. 횡보자리를 가져가든 어쨌든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저점까지는 잘 가져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아이폰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동시에 이제 뭐 삼성전자의 경쟁사 그리고 뭐 갤럭시 경쟁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일단은 뭐 글로벌 스마트폰 개인 컴퓨터, 태블릿, 웨어러블 및 관련 액세서리를 설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죠. 뭐 사실상 애플 모르는 사람, 아이폰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뭐 기존 체제와는 다른 애플만의 운영 체제와 소프트웨어를 동사 제품의 독점으로 적용을 했고요. 당연히 대표적인 수익처는 아이폰, 맥북, 아이패드 에어팟, 그리고 애플 TV, 애플 워치, 비치 홈팟, 아이팟 터치, 뭐 애플 앱스토어 이렇게 있는데 뭐 사실상 지금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애플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고 삼성이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이제는 좀 끝나지 않을까. 삼성도 일단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경쟁을 해왔었지만 애플 선호도가 더 높은 지금 현재 글로벌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삼성은 이제 좀 노선을 지금 좀 갈아타야 되죠. 그냥 계속적으로 플립 시리즈로 폴드나 플립 시리즈로 차라리 가져가고 애플은 그냥 프리미엄 스마트폰 자체를 좀 독점하는 게 저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자, 저도 일단은 뭐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애플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맥북 정도만 지금 현재 노트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사용하는 거는 M1 반도 칩을 지금 기반으로 하는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맥북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M2 반도체가 올해 6월 6일이었던 일단 WWDC 2022에서 공개가 되었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성능을 좀 본다라고 하면 기존 M1 평균 성능 대비 일단 평균 성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는 M1 반도체도 이제 하이엔드, 즉 고급형이 있고요. 저가형이 있고 중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M2 반도체 성능은 M1 반도체 고급형에는 미치진 못하지만 평균치 기준으로는 이제 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평균치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CPU 속도는 18%, 그리고 GPU는 35%, NPU는 40% 속도 개선을 했고요. 경쟁사 인텔사 제품과의 가장 큰 차이는 전력 효율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텔의 90% 성능을 4분의 1 전력 소모로 사용 가능하다.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애플은 CPU와 운영체제를 직접 운영해서 타사와의 이제 차이점을 두고 있고요. 일단은 여기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신뢰 수율이 가장 높은 건 5나노 공정인데 M2 시리즈는 지금 4나노 공정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를 했죠. 그러면 일단 신뢰 수율이라는 거는 특정 공정에서 불량이 안 나는 비율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이 공정에서 얼마나 나오느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여러분들 알고 계신 TSMC나 모두 4나노 공정은 가능한데 일단 신뢰도가 떨어져서 지금 사실상 보편화된 공정은 5나노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4나노 공정을 할 반도체 디자인을 5나노 공정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반도체 부피가 좀 늘어나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 M2 반도체는 전량 TSMC에서 생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약점인데 하필이면 주요 고객사와 경쟁사가 겹치는 거죠. 애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중 하나가 애플인데 갤럭시 제품의 경쟁사이기도 해서 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플 자체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뭐 리얼리티 OS, 애플 AR, VR 기기 요 이제 하는데 지금 뭐 메타나 뭐 할 것 없이 일단 전 세계 VR, AR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VR 뭐 체험장 뭐 이렇게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렇게 쓰는 VR 기기를 이제 뭐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잠깐이죠. 뭐 30분, 1시간 정도 해보면 재밌다 정도만 나올 텐데 그 이상 내가 이거를 매일매일 뭐 그동안 핸드폰 게임을 하던 컴퓨터 게임을 하던 내가 이걸 메인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해가지고 이 가상세계에 빠져서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했었을 때는 물음표였죠. 몇 년 전부터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러한 VR 체험장 해서 이제 저도 가본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망했겠죠. 왜냐면 한두 번은 재미는 있지만 이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전 세계 판매량이 생각보다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얘네 시장 자체가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얘네가 시장에 완벽하게 지금 재미를 볼 수 있는 타이틀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타이틀이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뭐 게임 자체 뭐 CD 게임 예전에 가져왔던 걸 뭐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플레이스테이션에 쓰는 것들 뭐 이런 타이틀이 메이저로 가져갈 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만 좀 어느 정도 어쨌든 우리가 뭐 리그 오브 레전드가 터졌었고 옛날에 닌텐도를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할 수 있었던 거 정말 천문학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 팔렸었는데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그런 타이틀 하나가 시장에 한번 나와 주게 된다라고 하면 확실히 이쪽 시장 자체는 더 빠르게 잠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일단은 우리가 컴퓨터, 노트북,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시대로 왔죠. 거기에 따라서 뭐 웨어러블 기계까지 해서 뭐 스마트워치까지 넘어왔는데 이제는 그 다음 주자가 조금 더 뭐 연동이라든지 갖고 다니기 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안전상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얘네가 이제 차후에 기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지금 현재 아이폰용 AR 헤드셋을 만들고 있고 초기된 게지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23년, 24년에 상용화 예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은 메타버스 사업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메타는 지금 아예 상호를 메타버스에 초점을 둬서 메타로 바꿨고요. 공격적으로 기업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홀로렌즈 안경을 그리고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이쪽에 그래서 전 세계가 계속적으로 이 메타버스 사업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뭐 향후 몇 년이 될지 모르겠네요. 23년이 될 수도 있고 24년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은 변화하는 시기가 굉장히 빠른 만큼 조금 더 단기적으로 이쪽이 상용화 됐었을 때는 재미를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신경 쓰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지금 타이밍은 조금 힘들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힘들지만 내년 내후년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다시금 NFT, 메타버스 이쪽에 시장이 다시금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그러면 애플에 대한 의견을 좀 봐야 되겠죠. 글로벌 IB들의 평가를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 모건 스탠리는 지금 목표 주가를 195달러에서 185달러로 지금 내려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 의견은 유지인 거예요. 현재 가격대에서 지금 지켜보셨을 때. 그러면 일단은 소비자 수요 둔화되어도 타사 대비 유리한 상황이고요. 중국 코로나 관련 정책이 완화가 되었고 맥 아이패드 생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폰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일단 6월 20일까지 앱스토어 순매출 증가 5% 저조한 부분 때문에 그래도 목표 주가 좀 낮춰졌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 주가 200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4에서 5월 애플 앱스토어 매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애플 TV, 피트니스 등의 이제 서비스 수익이 지금 현재 증가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UBS 같은 경우는 얘네 역시도 지금 현재 매수 의견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중국 아이폰 판매 416만 대로 점유율 20%를 지금 가져가고 있고, 어쨌든 지난 5월 중국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최대 마이너스 9%지만 전월 대비 16% 증가한 모습이고요. 분기 판매 전망치 이제 4,200만 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중국 지금 현재 코로나 봉쇄 및 공급망 완화 때문에라도 일단 차후에 이제 좀 더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다로 보고 있습니다. 자, JP모건 같은 경우도 200, 도이치방크도 지금 현재 200에서 175달러.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매수 의견을 다 글로벌 IB들의 평가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가 지배적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럼 애플의 현재 가격이 200, 18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트가 지금 어떻게 놓여져 있길래 그럴까요?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현재 180달러대까지 지금 가져갔었던 애플 자체가 고점을 180달러대까지 유지했었던 애플이 4월까지도 한 번 더 버텼어요, 되려.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애플은 지금 버텨줬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4월부터 해서 지금 6월 말까지의 추세가 완전히 망가졌죠.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고 최대 지금 129까지 떨어졌어요. 낙폭 자체를 굉장히 매섭게 가져갔죠. 그래서 현재 타이밍을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은 바닥에서는 매수를 봤었을 때는 좀 재미를 봤었을 거고요. 아직 저점이 아니다. 120을 깨질 수도 있고 120 초반까지는 한 번 더 왔었을 때 그때 봤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타이밍 보셔도 괜찮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천천히 여러분들 장기간에 모아가는 단계로는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그래도 애플인데 그쵸? 어떻게 보면 애플인데 지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2부는 여기까지 애플에 대한 소개해 드리고요. 네, 3부 마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3부에서는 일단 특정 산업 지수를 역추종하거나 혹은 해당 산업군의 이제 주요 기업들의 이제 가중 평균치를 역추종하는 ETF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얘네는 일단 좀 섹터별로 좀 나눠서 내가 좀 더 하락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섹터를 좀 알아보고 판단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하락에 대한 관점이 좀 더 남아 있다라고 했었을 때 한번 대응을 보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기술주 인버스가 있고요. 반도체 인버스 그리고 금융 인버스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사실 이거는 매일 제가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제 소개해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52주 지금 신저가를 또다시 한 번 더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낙폭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TCS 같은 경우는 미국 대형 기술 회사의 시가총액 가중지수에 대한 3배 인버스. 어쨌든 기술주 기준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3배 인버스고요. 만약 올 초부터 들어갔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81%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굉장히 크게
볼 수 있었던 재미를 볼 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ETF. 그리고 이제 REW 같은 경우는 2배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좀 떨어지는 67%.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수익률을 크게 가져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인버스를 가져갔었을 때 이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SOXS.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아실 거고 올 초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81.97%라는 낙폭을 지금 수익을 가져간 거니까 그만한 지금 매도세를 가져간 건 아니죠. 그래서 30개 미국 상장 반도체 회사에 수정된 지금 3배 인버스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좀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그래, 금리 인상을 가져가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생각하면서 금융주를 좀 접근을 했다가 미국 대형 금융주들을 접근을 했다가 되려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보면 미국 대형 금융회사의 시가총액 가중지수죠. 3배 인버스. 올 초부터 수익률을 57%나 얘 역시도 가져왔고요. 지금 얘는 레버리지가 없는 상태에서의 인버스도 약 20% 정도의 지금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ETF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무엇을 뜻하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일반적으로 이 대형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예대 마진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게 메이저가 아니에요. 얘네는 인베스팅 뱅크라고 해서 월가 IB라고 표현을 하는 게 얘네가 지금 직접적으로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올해 계속적으로 지수가 낙폭을 가져가니까 동반 하락을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KF 같은 경우는 2배 인버스로 수익률 지금 현재 40%대, SEF 같은 경우는 60%대. 근데 좀 이렇게 보긴 좀 힘들었겠죠.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래도 금리 인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들고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든 한 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하는 거는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 가능성은 있지만 그 하락에 대한 지금 관점이 더 볼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땐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부터 일단 지금 낙폭을 가져갔었던 금융주들이 급반등을 한다라고 생각하진 또 않습니다. 굉장히 좀 예상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타이밍은 일단은 우리가 뭐 결과값이긴 한데 좀 놓쳤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한번 또다시 글로벌 위기가 한번 또 오거나 지금 같은 공격적인 긴축이 한번 더 몇 년 뒤에 왔었을 경우에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재미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인버스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질문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에 이어서 테슬라를 또 한번 볼만 하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 일단은 여기를 제가 지금 수정을 안 했는데 뭐 테슬라죠. 테슬라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티커는 TSLA고요. 네, 시가총액은 지금 7,367억 원, 7억 달러고요. 기업 가치도 비슷하게 7,257억 달러죠. 52주 최고가 같은 경우는 1,243달러인데 여러분들 최근에 아마 미국 주식 안 보신 분들은 모르셨겠지만 테슬라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상상도 못 하셨겠죠. 일단은 뭐 테슬라 자체에 이제 좀 소개해 드리면 자체 기업의 이슈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이제 트위터 언급도 트위터에서 이제 글을 쓰는 것 자체도 상당한 전 세계 영향력을 발휘했죠. 재작년부터 해서 정말 욕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나스닥 선물 대행을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말도 안 되는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거 보면 트위터로 장난을 쳤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더해서 이제 트위터 인수 사건도 있었는데 이미 트위터 인수에 관련해서는 사실상 주가의 반영은 끝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트위터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는데 관련 기사는 좀 나오는 대로 톡방에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사업 분야는 여러분들 뭐 당연히 알겠지만 전기차, 모델 3, 모델 S, 모델 Y, 모델 X 등의 자동차 그리고 주거 상업 및 산업에 태양광 에너지 생성 및 저장 제품을 판매 및 관리까지 하고 있다. 어,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정말 이 코로나 쇼크 이후서부터 정말 핫했었던 이 누나죠.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라는 일단은 이분이 요즘은 좀 돈 먹는 언니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테슬라 2800주 추가 얘네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상을 가져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히 말해서 운영을 잘해서기보다는 저는 타이밍이 좋았다. 그때 당시에 이제 테슬라 보고 잘 가져갔었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대박이 터지면서 수익률을 어마어마하게 기록했죠. 근데 최근 수익률은 정말 처참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투자 금액을 가지고 지금 계속 공격적으로 테슬라를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쨌든 테슬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깊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율주행과 기술과 지금 로봇 분야에 투자하는 ETF가 투자하는 ETF 추가 매수를 했고요. 이제 북미 신공장 부지 물색과 지금 현재 중국 상하이 생산량 회복 등 지금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강하게 저점 대비 매수를 지금 크게 가져갔었다.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는 지금 세미트럭 캘리포니아 이제 고속도로에서 목격이 됐는데 본디 2020년 중반 출시 준비가 완료됐었지만 현재 배터리 공급 부족 등의 그리고 글로벌 지금 위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스페이스 X도 상장을 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도 출시 자체를 조금 더 미뤄주고 있는 상황이다. 펩시와 지금 현재 일회용 식품 서비스 제조업체들부터 선주문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최초의 전기 트럭은 아니다. 니콜라나 지금 볼보 등이 이미 전기 세미 트럭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직원 간담회 때 이제 머스크가 언급을 했었는데 캐나다, 멕시코 등 이제 광범위한 지역을 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텍사스에서 차를 대량 양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상하이 공장 생산 능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7월 1에서 2주 동안 가동 중단을 밝혔고 지금 주당 22,000대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서 7월 말까지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글로벌 IB들의 평가가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과연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가 아니잖아요. 반등을 할 것이다 아니면 더 추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거는 전 세계적인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7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모건 스탠리는 아직까지도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고 목표 주가가 1300달러에서 1200달러. 그래서 전고점을 원래 여기는 살짝 깨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전고까지는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목표 주가는 뭐 계속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번 나올 때마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겠다 하시면 질문 주시면 참여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빠르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기말 빠른 납품을 통해서 실적 만회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2분기의 부진은 3분기에 만회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매력적인 매수기에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4에서 5월에는 지금 10만 대 생산을 했고 6월에는 17에서 17만 5천 대 인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2분기 출하량 전망 같은 경우는 31.6만에서 27만으로 떨어져 있고 연간 출하량 자체도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나쁘진 않지만 목표가 이렇게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목표 주가 하향은 지금 현재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 지금 8.5%에서 9%로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 뭐냐면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기업이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을 활용해서 현재 주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주식에 있는 그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 벌어야 되는 수익 얼마 이상 벌어야 내 지금 주가가 계속 유지하는 거죠. 계속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떨어진다고 하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방어할 수 있는 최소의 지금 현재 수익률을 의미하는데 그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목표가가 낮아졌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 외에 이제 평가들을 보시면 현재 700을 기준으로 보신다고 하면 중립에서 매수 그리고 거의 다 $1000 이상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325에서 그래도 조금 더 올려준 상태지만 제가 예상하는 저점과 정말 부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딱 목표 주가에 맞춰서 지금 도달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서 이제 좀 더불어서 일단 좀 설명드리면 자, 일론 머스크가 리비안 루시드에 대한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큰 변화가 필요하다. 비용을 좀 줄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와 포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업들 너네 이렇게 가져가면 결국엔 이 전기차 시장 무덤이 될 거야. 그래서 자동차 묘지에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리비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비용 많이 줄여야 돼 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자동차 가격이 인상하면 구매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거고 이에 따른 고정비용 충당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라는 거는 기존 내연기관의 각각의 어떻게 보면 기업별로 브랜드별로 어떻게 보면 천차만별의 가격을 가져갔었던 거는 외형적 디자인도 분명히 있겠지만 걔네 자체의 기술과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잡아져 있었던 거죠. 그 부분도 굉장히 무시 못할 텐데 전기차는 배터리다 보니까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밟히는 대로 가요. 뭐 RPM 돌아가는 느낌이나 공회전 느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는 지금 상황에서 내연 기술이 아니고 얼마나 배터리 기술이 잘 완성이 되고 안정성이 있고 한 번 충전에 많이 탈 수 있고 빠른 충전이 되냐 오래 장기간 탈 수 있냐 이런 게 지금 기술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다 똑같이 찍어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디자인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초반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전기차가 있고 똑같은 느낌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가장 싼 걸 선호를 하겠죠. 그래서 미래를 봤었을 때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선 좋아질 거고 향후 전기차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그리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가격은 계속 싸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좀 재밌는 거는 바이든이 좀 비난을 했어요. 작년 4분기 겨우 26대밖에 팔지 않았던 GM CEO 메리 바라를 일단은 바이든이 너네는 전기차 전환의 리더야 라고 묘사를 했는데 이걸 지적했죠. 이건 열받죠. 어떻게 보면 이 전기차 탄생의 신화를 가져갔었던 게 일론 머스크고 GM 자체는 볼트 EV도 리콜당했고 허머 EV는 완전 양산 불능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 테슬라는 작년 4분기만 보더라도 30만 대나 공급을 했는데 어디 26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전기차 전환의 리더라고 표현을 해. 약간 열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었던 이슈가 있었고요. 상하이 공장의 손해 자체가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직접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테슬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셔라. 그래서 타이밍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00대까지 오면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